그리고 또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사람들이 좀 그런 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비행기 면장 어떻게 뭐 교육 받아가지고 딸 수 있어, 뭐 딸 거야. 그런데 비행기를 사려면 도대체 어떤 걸 사야 되나? 좀 대부분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네.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은 걸 따지는데 좀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비행기를 사실 생각을 하신다면 자동차 사는 거랑 똑같아요. 네. 정말 많은 제조사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와 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자면 비행기들은 정말 오래된 비행기들도 계속 날고 있어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비행기도 이제 80년대에 만들어진 비행기거든요. 아, 진짜요? 우리는 사실 80년대에 이제 제조된 자동차를 거의 운전하지 않잖아요. 정말 네. 빈티지 차가 아니고서야. 그렇지만 비행기는 그 정도로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가격대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가장 지금 좋은 걸 사신다고 하면은 어제 만들어진 비행기를 사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70년대에 만들어진 비행기를 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자신이 어떤 왜 비행기를 사고 싶은지 그 목적을 아셔야 되고요. 이제 그 목적을 아셨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모델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성비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대략적으로 그냥 가격대를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면장을 따시고 가족분들이랑 친구분들이랑 취미로 이제 비행을 하실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골라볼 수 있는 이제 모델 같은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파이퍼 체로키라든지 네. 뒤에 보이는 이제 모델이고요. 아니면 뭐 세스나 172나 아니면 뭐 세스나 182 이런 모델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가격대를 이제 보자면은 새로 이제 만들어진 비행기들은 이제 뭐 비싸겠죠? 정말 많이 비싸겠죠. 근데 대부분은 중고를 사세요. 비행 시장은. 아, 그래요? 예, 대부분은 중고를 사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괜찮은 걸 사시려면 대략 7만 불에서 15만 불? 그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고 GPS는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오토파일럿은 어떤 게 있고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게 약간 쇼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레인지는 이제 한 7만 불에서 한 15만 불. 그런데 결국에는 만일 본인이 정비사가 아니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꼭 사실 때는 그냥 정비사를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 사러 가실 때 이제 애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교차로 같은 그런 비행 시장에 그런 교차로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이렇게 광고들이 올라오거든요. 나 비행기 판다 이런 식으로. 그런 웨브사이트가 있겠죠?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이제 일하시는 브로커 분들도 계세요. 많이. 그럼 네. 딜러 같은 것도 있나요? 딜러도 있습니다. 네, 파이퍼라든지 세스나라든지 딜러들도 있고요. 네. 네, 그 비행기를 취급을 해서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딜러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파이낸스 같은 것도 사람들이 하겠네요? 네,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보통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로 해요? 파이낸스? 그거는 정말 길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을 드리기 힘듭니다. 이제 그거는 딜러분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제 생각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 비행기를 구매를 해서 개인 비행기를 소지를 하게 되면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아무래도 자동차보다는 네. 비행기 유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법적으로 네. 봤을 때 1년에 한 번씩 꼭 애뉴얼 인스펙션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그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 그게 조금 비쌉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한 3,000불에서 한 5,000불 정도 가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비행기 상태에 따라서 고칠 게 있는다든지 우리도 차가 있고 가끔씩 인스펙션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 주에서 인스펙션을 받으라고 하면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때 통과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때 그렇게 되면 고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도 그렇죠. 똑같습니다. 비행기도 애뉴얼이라는 게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정비사가 이거 인스펙션 통과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 부분을 고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이 애뉴얼에만 대략 한 3,000불 정도 작게는 한 5,000불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게 1년에 한 번? 1년에 네. 한 번. 그리고 이제 당연히 비행하실 때 자동차처럼 가스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 가스비는 자동차 가스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뒤에 있는 비행기가 이제 1시간에 한 8갤런에서 뭐 크게 잡으면은 뭐 10갤런 정도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시간에요? 1시간에. 네, 한 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시면 여기 저희 공항은 지금 현재 5불 정도 갤런당 받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비행하면은 40불. 예, 그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거리보다는 그 비행 시간에 비례하나 보네요. 연료 사용하는 게. 그게 또 달라요. 그게 그 파워 세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굉장히 어림짐작으로 이제 네. 약간 더 올려 잡아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자동차와 다르게 본인 가라지에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그 헐리우드 배우들 분들 네. 중에서 한두 분 계세요. 네. 집 안에 마당에 이제 비행장이 있다든지. 네, 그래야겠네요. 그러신 분 가끔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집에 엄청 큰 농장 같은 걸 적어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이제 비행 이제 소유하신 분들은 공항의 근처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공항에 있는 파킹 스페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주차 공간을 렌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달에 대충 한 150불에서 200불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한 달에? 있어요. 네, 한 달에. 오, 네. 생각보다 싸네요. 그거는 근데 이제 밖에 놔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납고가 지금 행거라고 하죠. 이제 네. 경납고 같은 거를 렌트를 하시려면은 가격대가 이제 저희 지금 앉아 있는 경납고에는 비행기가 지금 대략 한 6대, 7대까지 넣을 수가 있는 경납고인데 네. 저희가 한 달에 10,000불 이상 들여요. 예, 렌트 비용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천차만별이에요. 이 그렇네요. 이제 보관 비용 같은 경우에도. 근데 대부분의 이제 개인 소유자분들은 그냥 파킹 스페이스 하나 받으시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150불에서 200불 정도. 근데 이거는 공항마다 계시는 지역마다 네. 다 가격대가 달라집니다. 지금 그 공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공항이라는 게 지금 이곳 같은 경우도 뭐 개인 소유의 공항이 아니라 지금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항인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저희가 지금 있는 공항은 몽고메리 카운티 공항입니다. 그래서 카운티 소유의 공항이고요. 그 대부분의 다른 공항도 사실 개인 소유기는 해요. 근데 카운티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아주 작은 공항들은 정말 개인 공항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청취자분께서 아시는 그런 공항들은 대부분 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경납고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한 6대 정도 이제 네.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6명이 뭐 나눠서 쓴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파킹 스페이스가 훨씬 싸죠. 그렇죠. 많이 싸죠. 네. 근데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비행기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랑 마찬가지로 보험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네. 보험 비용은 또 이제 당연히 이제 플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렇죠.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정도를 하면 세스나 182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대략 한 1년에 2,000불 정도?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또 싸네요. 보험 비용이. 그럼 비행 교관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면장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해주실 만한 조언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이제 비행 조종사가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아직도 정말 이륙을 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거든요. 그 엔진 그래요? 소리가 들리고 이제 비행기가 붕 뜨는 순간 정말 짜릿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이제 아름답고 특별한 만큼 이제 분명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파일럿이라는 직업은 이제 비행 교관이든 아니면 항공사 파일럿이든 상관없이 항상 external pressure이라는 거를 항상 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학생 진도도 있고, 근데 날씨는 안 따라줘. 또 정비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 정도로 이제 내 주변에 돌아가는 것들, 많은 것들이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제 앞길을 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항공사 파일럿이라면은 이제 당연히 날씨나 예. 아니면은 이제 거기 런웨이 이제 그런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아니면 승객들 분들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다 익스터널 프레셔거든요. 그런 걸 컨트롤을 한다라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분야에 도전을 하시고 싶다면은 제가 조언하고 싶은 건 일단 항상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해주시는 게 참 좋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행을 하시든 어느 나라에서 이제 비행을 하시든 신체 검사를 통과를 하시고 그 상태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신체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신체 검사를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면 비행을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어요. 면장이 있더라도.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습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 이제 인앤아웃으로 항상 관리를 해주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어렵네요. 다른 것도 어려울 텐데 이게 유지도 정말 평생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게 비행하고 싶으면.
근데 와. 그 정도로 가치가 있어요. 네. 이제 미국 자체가 비행이라는 항공 분야가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우시는 것보다 미국에서 비행을 배우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꼭 굳이 면장까지 따시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근처에 사시는 곳 중에 이제 디스커버리 플라이트라고 이제 체험 비행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비행 학교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한 번만 비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라도 꼭 한 번쯤은 체험을 해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런 거 비용이 혹시 대강 어느 정도? 현재 저희 교육원은 99불 받고 있습니다. 한번 대부분 하면- 그 정도 받고 있어요. 네. 시간은 어느 정도 비행을 해요? 짧죠. 이거 30분? 이제 아, 그래도 지상에서 30분 교육 받고 네. 30분 비행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핸들 잡고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와, 진짜요? 네,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게 괜찮을지. 특히나 면장을 따실 생각을 하시고 있다면 꼭 한번 해보시고 면장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 그럼 제가 여기 학교 홈페이지 주소도 이 아래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홈페이지 통해서 다운님한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그럼 혹시 이런 질문해도 되려나?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운님한테 만약에 받게 되면 네. 한국말로도 해주시나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근데 통신이라든지 이런 건 다 영어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시험도 그렇죠. 당연히 영어로 네, 치셔야 되지만 예. 그 한국 사람한테 배우면 조금 쉬운 건 있죠. 좀 중간중간에 좀 언어 필요한 장벽이. 커뮤니케이션 네. 같은 거는 알겠습니다. 예, 꼭 찾아오십시오. 여기 몽고메리 카운티에 네. 게이럴스버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다운님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예, 그 유튜브 채널도 제가 아래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요.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그 이 비행기 교육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물론 영어로 하시지만 이게 아래 한글로 자막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올리는 유튜버들이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가셔서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또 궁금하시면 한글로 질문하셔도 답변을 주실 겁니다. 네. 예, 그런 궁금하신 분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지 마시고요. 예.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초대를 받았죠. 여기 와서 막 구경도 하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혹시 비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